의사표시 합치, 이걸 줄여서 합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표시란 어려운 건 아니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밖에 드러내서 표시하는 건데 꼭만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 행동, 거지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행동, 거지 줄여서 거동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꼭 말로 뭐 서면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짓, 발짓 뭐 그러한 나타나는 동작으로도 일정 의사표시가 나타난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일정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표기를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는 글로 쓴 것도 아니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손 든다. 그 얘기는 손을 안 든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짐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건데 청약은 계약을 맺어보자라고 먼저 표시하는 거, 요청하는 거, 그걸 청약 그럽니다. 계약의 요청, 의사표시를 청약. 그 청약을 받아서 승계해서 조시다, 계약 맺어봅시다 라고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이 먼저이고 청약이 나중에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이 있을 때 그것을 승계 받아서 좋습니다. 합시다 라는 게 승낙이니까 이 의사표시의 순서로 봤을 때는 청약이 먼저 있고 승낙은 필연적으로 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상대방이 반드시 있다 그랬는데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법률 용어로 표의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좋습니다.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누가 계약을 맺느냐, 누가 당사자가 되느냐. 우리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 양자가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겠는데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죠.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책임을 부담하는 자, 그 자가 보험자 그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터졌었을 때에 보험금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대신에 미리미리 일정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 그럽니다. 뭐 보험가입자 그렇게 부르는 게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겠습니다만 법률상의 용어로는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법조문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평소 공부하실 때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험가입자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로 나오니까 미리 공부하실 때 개념을 보험회사 보험자라고 하고 보험가입자 고객님을 보험계약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용어를 법률상의 용어로 미리미리 그렇게 공부하실 때에 개념 정립을 해두시면 시험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쉽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계약법이라 보험에 관한 청약과 승낙에 의해 합치되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 그걸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험에 의해서 보험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쓰여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동질 동그라미 같은 그러한 성질을 띠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네요. 두 번째 공동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걸 위험단체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있는 내용 일정 금액을 미리미리 내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죠. 그걸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험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얼마로 정할 건가라는 그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지는 액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후에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 직접 대수의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보험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는 건가라는 기본이 되어지는 원칙이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페이지 4페이지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사회적 기능으로서 좋은 그러한 기능을 맡아보는 것을 순기능이다라고 하고 역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꼭 좋은 점만 있느냐 그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역기능 그렇게 부릅니다. 순기능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미리미리 보험료 내고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목돈 받아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보장받기 위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라는 제도이니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본의 형성과 공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죠. 보험자가. 근데 받자마자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료 납부하는 시점하고 보험사고가 꼭 발생하지도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갭이 있겠죠. 이게 시간적 텀이 있을 거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회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 쌓인 거 그게 자본을 형성을 한다라는 점이고 그 쌓인 돈 그대로 묵혀두느냐 그러지 않고 뭐 개인에게 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한 신용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양괄호 2번의 자본의 공급 그 측면하고 밑에 신용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험의 국제적인 분산 기능이다. 근데 그거는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한다. 이거는 재보험을 두고서 보험의 순기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보험이다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자, 보험자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이 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이 되어지는 보험계약, 이걸 원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보험.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의 대상이 되어지는 객체, 그 보험의 목적, 이 보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 내지 그 객체를 보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 보험의 목적이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처럼 아주 고가의 그러한 물건들이더라. 그런 경우에 자본금이 1,000억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 보험자가 선박 하나에 뭐 500억씩 한다. 항공기 한 대에 700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선박 2대에 대해 가지고 만약 그에 대해서 손해보험 들었는데 선박 2대 500, 2대 선박이 멸실이 되어지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2대에 대한 이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은 땡푼 없이 회사는 망해버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